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야 뭐 다 지난 일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일로.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경선에서 조직적으로는 상당한 열세였던 것으로 당시에 평가가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갖고 있던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 큰 경선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은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스승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시고 또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야 되겠다. 되게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큰 거목이 가셨는데 이분의 큰 뜻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구되면서 이제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전 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권에서는 지금 많이 공항에 나가고 빈소에도 가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31일까지 5일 동안의 기간 사회장으로 당에서도 이제 그 충모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고인의 이제 뭐 발자취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신하신 그런 뭐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 그런 그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참 이해찬 전 총리 개라고 하는 걸 딱 보면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던 모든 정권에 다 포진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선거 전략과 선거 캠페인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킹메이커다 이런 별칭까지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배출한 최고의 전략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고 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공이 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에 있을 때마다 일종의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찬 그 총리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어요. 특히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워낙에 저분이 이제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그리고 거침없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뭐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던 전례가 있는데 근데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찬 총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랄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저분을 중용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과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너무 갑작스러워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 맞지만 이렇게 해외 출장길에 이제 저런 이제 운명을 맞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더더욱 좀 침통한 분위기, 추모의 분위기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면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상주 역할도 같이 겸하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모습도 보였고 권양숙 여사도 조문을 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출장을 갔을까? 이게 조정식 특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민주평통에 공무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꼭 해야 된다. 는 본인의 생각으로 베트남까지 좀 몸이 안 좋지만 출장을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좀 그 지병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거동이 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문으로 알려지기로는 베트남 출장의 그 공무는 뭐였냐면 이 민주평통이라는 전 세계에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주평통 출범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평통 부의장, 수석 부의장이 가서 참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그 평통의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한 공무로 출장을 간 건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좀 무리하다. 네. 이게 몇 시에 6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엔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장을 가서 본래의 목적인 출범식을 소화를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부터 몸이 안 좋아서 바로 귀국 결정을 하고 다시 베트남 공항으로 오는 데서 그냥 의식을 잃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건강 상황을 봤을 때는 베트남에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 출장이라는 본인의 공식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이고 예. 저도 제가 알기로 아마 제 기억에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랑 서울대 동기일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 저렇게 건재하신데 너무 일찍 지금 사실은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은 여기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이 이해찬 총리하고 하는 그 광장 포럼이라는 게 있었고 광장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원래 좀 이해찬 전 총리가 서울대학교 앞에서 광장이라는 책방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도 책을 많이 사서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거침없고 또 어떤 면에서 거칠기도 하고 올곧은 자기만의 입장들을 가졌던 분인데 좀 너무 일찍 가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이 여야가 정말 전쟁처럼 싸우는 이 정치판에서 그나마 이해찬 총리가 생각나는 것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둑에 거의 미칠 정도로 좋아를 하셨고 골프 광이라고 할 정도로 골프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또 결국은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 건데 애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 풍토에서 골프도 바둑도 술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는. 이제는 그게 이제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과거의 한 시대를 접는 좀 낭만이 좀 있었던 그런 정치인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저는 회상해 봅니다. 예. 베트남 정부에서도 각별히 예우를 했다고 하는데 권 의원께서는 이해찬 전 총리를 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뭐 우선은 진보 진영으로는 완전히 이론가로 출발하셨죠. 이론가로 출발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 어찌 보면은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제도권 정치 세력화될 때는 그 민주화 세력 운동권의 대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진보 정권이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파 역할을 한 어찌 보면은 민주당 진보 이 진영 내에서는 큰 기둥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둥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연 이 민주당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조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과연 또 다른 이해찬은 누가 역할을 할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아마 큰 손실이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는 흠담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제가 지금 이해찬 총리 시절이에요. 그때 보면서 야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어떤 적이 있었냐 하면은 이해찬 총리와 김용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 아주 보수 이분들 두 사람이 상대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해찬 총리는 의정단상이에요. 총리로서 와서 한나라당을 보면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용갑 전 의원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주당을 보면서 노동당 이중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국무총리께서 이 한나라당을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보수 정당의 어찌 보면은 노정객 중진이라고 하는 분은 상대당을 보고 노동당 이중대라고 하면은 여기에 협치가 생기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협치의 문화 그래도 싸우더라도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던 문화가 없어지면서 끊임없이 정쟁과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저희 MBN에 나와서 그러니까 정치 학생운동에 뛰어든 계기를 아버지의 조언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시고 세속적인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아니 제가 10월 유신이 나가지고 네. 학교가 이제 휴교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양으로 갔더니 저녁을 먹는데 유신 났다고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갔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네. 그래서 학교가 못 나가니까 집으로 가지요. 그랬더니 그럼 박정희가 지금 종신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데모는 누가 하니? 전 그 네.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만히 자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네. 국가가 어려워질 때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아침 먹고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저 에피소드가 굉장히 강경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럼 데모는 누가 하냐는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까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그 유신 시대라는 거는. 근데 정말 엄혹한 그런 시대에 당시에 뭐 20살, 21살 먹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학생운동에 나서고 반독재 운동에 나섰던 거고 그로 인해서 투옥도 되고 고문도 받고 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총리도 그 산 증인 중에 한 분이시고 예. 민청학년 사건으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그 고문 후유증이 나중에 이제 이해찬 총리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예.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어려움, 또 국가적인 어떤 과제, 혹은 국가가 가야 될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울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됐고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해찬 총리는 정치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36살에 예, 예. 13대 총선의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당시에 이제 평민당 후보로 출마를 관악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일찍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뒤로 민주진영의 대표적인 어쨌든 책사이자 전략가로 활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불세출의 그런 정치인이자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졌고 그런 커리어를 쌓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오래 계셨다면 아마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 큰 힘이 됐을 텐데 예. 이렇게 느닷없이 가시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지금 빈소에는 이제 뭐 진보 진영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조문을 하고 있는데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도 조금 각별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 멘토 이상의 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뭐 아버님처럼 생각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당내에서는 상당히 비주류의 길을 쭉 걷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많이 주시고 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계속 하셨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대표 하실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가족사 문제 때문에 당에서 제명 논의가 한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제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그렇게 구제해줬던 그런 이제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예.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뭐 호통 뭐 대쪽 같은 이런 이미지 네.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석에서 보면 상당히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으시고 이제 민주주의와 뭐 남북 평화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상징화되어 있으신데 예. 불평등 양극화라든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또 상당히 많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찬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역사 그 자체이고 네 번의 정권 교체에 있어서 다 주도적인 역할도 하셨고 또 뭐 총리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 등도 하시고 당대표의 7선 의원까지 뭐 대통령 빼고는 뭐 다 해보신 그런 정치인이신데 예. 어쨌든 이거는 뭐 진영을 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에 큰 별이 예.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발자취들을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조금 전에 빈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도 이제 조문을 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박 의원님,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때도 이해찬 총리의 역할이 있었죠. 그럼요. 여당 대표를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누구보다 문 전 대통령하고 가깝게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상의를 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과거에도 인연이 깊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분은 총리를 하셨고 한 분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하셨기 예. 때문에 그 당시 때부터 오랜 기간 뭐 호흡을 맞췄던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 전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분이 연배도 거의 비슷한 연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이해찬 총리가 갑작스럽게 일찍 가셔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조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시기로 했습니다. 네. 예, 조정식 특보의 말에 의하면 일단은 일과가 정해진 일정이 끝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조문에 나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애도 기간이라고 좀 공식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의 당무를 빼고는 모든 일정들을 이제 그 31일까지는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29일 이제 목요일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그 쟁점 법안들은 다 빼고 비쟁점 법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당내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해 놓은 거 관련해서 당내 논의나 이런 정책 의총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다 수년됐습니다. 다음 주로. 그러면 합당, 그러니까 정책과 제외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보류 연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도 이제 원내 대변인인데 그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논평들은 다 자제하자 그래서 논평도 긍정적인 거가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논평도 우리 대변인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건강 어때? 저 아직은 괜찮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어요? 네. 매일 체크를 해야지. 아직은 뭐 며칠 안 됐어요. 대표님 제가 키가 꽤 큰 모양입니다. 의자에 앉으셨는데 비슷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아주 정말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해찬 전 대표님께서 건강하시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의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데 박 의원님,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보는 눈 이런 것도 좀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분이 왜 킹메이커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안목이 남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인물을 발굴해서 결국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선에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킹메이커 소리를 듣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야 뭐 다 지난 일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일로.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경선에서 조직적으로는 상당한 열세였던 것으로 당시에 평가가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갖고 있던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 큰 경선에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은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스승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권 출범한 이후에도 사실은 뭐 특별한 역할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비상근직이긴 합니다. 민주평통 부의장이라는 게. 그러나 어쨌든 이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장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또 대통령이 부탁을 하니까 그걸 맡아서 이제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